상상해보세요. 9개의 시간대를 가로지르고 국토의 4분의 3 이상이 얼음으로 뒤덮인 나라가 있습니다. 심지어 수염을 기르는 것조차 세금이 부과되었다는 나라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바로 러시아입니다. 명왕성보다도 큰 이 땅은 지구상에서 가장 이상한 사실들이 존재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영하의 온도에서 호수에서 수영을 하고 수십 개의 공식 언어가 존재하는 이 땅은 그야말로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죠. 지금 피닉스와 함께 러시아에서만 볼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기이한 이야기들을 탐험해 보세요. 자동차를 더럽게 두면 불법입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죠. 자동차가 깨끗하든 더럽든 그건 개인의 선택 아닌가요? 그런데 왜 불법일까요? 하지만 각 나라에는 고유의 환경 규제가 있고 러시아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나라에서는 더러운 자동차가 환경 오염의 원인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차량 유리에 먼지가 너무 많으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러시아 당국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거리에서 매우 더러운 자동차를 운전하면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금전적 벌금이지만 반복될 경우 구금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의 대도시에서는 세차장이 항상 붐비며 세차 서비스는 수익성 높은 사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리에서는 번쩍이는 자동차를 자주 볼 수 있는데 다소 과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흥미로운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 규정은 더욱 놀라울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러시아만의 독특한 법입니다. 턱수염이 길면 세금을 냅니다. 러시아에는 무려 400년 넘게 존재해온 독특한 법이 있습니다. 바로 턱수염 세금입니다. 1600년대 표트르 대제가 도입한 이 법은 오늘날에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를 집행하는 공식 기관은 없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턱수염의 길이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며 길이가 길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법이 적용된 적은 없습니다. 아무도 이 법을 어긴 이유로 벌금을 물거나 처벌을 받은 사례가 없으며 세금을 실제로 걷는 기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법은 이야기거리로 남아있는 전형적인 기묘한 법 중 하나로 현실에서 영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턱수염을 기르는 게 가능한 걸까요? 금지된 걸까요? 헷갈리죠? 혹시 여러분 중 러시아에 살고 있거나 경험이 있는 분이 있다면 이 흥미로운 세금법에 대해 더 정확한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얼음 호수에서의 목욕. 얼음 구멍에서 목욕하는 것은 우리 같은 외국인에게는 꽤 무섭게 느껴질 수 있지만 러시아에서는 매우 일반적인 관습입니다. 특히 1월에는 러시아인들이 모두가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독특한 축제에 참여합니다. 바로 얼음 구멍에 몸을 담그는 것입니다. 전통에 따르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강이나 호수에 얼음을 깨고 목욕할 수 있는 구멍을 만듭니다. 이들은 겨울철 차가운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이 자신을 정화하고 영혼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믿습니다. 이 관습은 약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았던 때부터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러시아인들은 얼음 목욕이 건강에 이롭고 죄를 씻으며 영혼을 맑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러시아의 독특한 문화 중 하나로 혹독한 자연 환경에 맞서는 인내와 용기를 인정하고 기리는 전통이기도 합니다. 망사 레이스 속옷 수입 및 생산 금지. 2014년 7월 1일 러시아에서는 다소 특이한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바로 해외에서 생산된 레이스 속옷의 수입과 생산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러시아 보건당국은 레이스 소재의 속옷이 착용자의 성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법이 발효된 이후 레이스 속옷은 러시아 내 상점에서 완전히 사라졌으며 국내에서의 생산과 판매도 금지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러시아에 입국하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만약 레이스 속옷을 러시아로 반입한다면 공항이나 국경에서 법적 문제나 불이익을 겪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쇼핑 품목이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법의 시행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일부는 공공보건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이들은 개인의 선택권과 소비자 자유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고 비판합니다. 여러분은 이 독특한 금지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는 러시아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좋아하는 레이스 속옷은 집에 두고 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각 나라마다 고유한 규정과 문화가 있으며 우리는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상한 줄타기 마을. 전문적인 고개사들이 서커스나 다큐멘터리에서 가느다란 줄, 위를 걷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수년간의 훈련 끝에야 가능한 고난이도의 기술입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도 매일같이 줄을 걷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러시아 다게스탄의 외딴 마을 초부크란입니다. 초부크라완에서 줄타기가 시작된 정확한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확실한 한 가지는 지난 100년 동안 이 마을의 건강한 남녀라면 누구나 줄을 탈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을의 아이들조차도 위험한 지형을 줄 위를 걸어 학교에 다니며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전통 서커스 단원으로 성장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초부크라 열안의 남성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더 빨리 만나기 위해 줄타기를 배웠다고 합니다. 인근 상한 마을까지 걸어가 여자들을 만나기엔 너무 멀고 힘들었기 때문에 줄을 타고 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낭만적인 전설을 믿지 않습니다. 몇몇 현지인들은 줄타기가 다리가 끊어진 강이나 계곡을 건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농사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초부크라 완에는 경작 가능한 땅도 곡물도 빵도 없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남성들은 줄 위에 올랐고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곳곳을 돌아다니며 공연을 통해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이 마을의 줄타기 전통은 너무 오래되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19세기에는 이미 다게스탄의 오지에서 줄타기 기술이 널리 알려져 있었으며 초부크라 완에는 어린이들을 전문 고개사로 키우기 위한 줄타기 학교까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자란 아이들은 러시아 전역의 무대에서 공연하고 국제대회에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했던 시절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줄타기로 생계를 이어가는 데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 젊은이들은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났습니다. 현재는 단 몇 명만이 이 마을에 남아 취미 삼아 줄을 타며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점은 깊은 계곡 위에서 안전망 없이 줄타기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교통체증을 피하려면 구급차를 타라. 오랫동안 저는 구급차가 오직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용도로만 사용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이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여러 도시는 최대 10차선에 이르는 넓은 도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체증이 매우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부 부유한 러시아인들은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구급차를 렌트합니다. 러시아에서는 응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급차 외에도 일반 승객을 태우는 구급차 형태의 택시 서비스도 존재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차량을 아예 구급차처럼 위장해 아무런 제한 없이 우선 통행료를 달리기도 합니다. 기발하고도 독특한 방법이지만 이런 현상은 러시아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문화처럼 느껴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망을 보유한 나라. 러시아는 넓고 다양한 지형을 가진 나라로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철도 시스템을 자랑합니다. 총 길이 약 85,500km에 달하는 철도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방대한 규모 덕분에 러시아는 매년
약 10억 8천만 명의 승객과 12억 톤에 달하는 화물을 운송합니다. 이 수치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유명한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무려 9,289km에 이르며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철도 노선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렇게 잘 발달된 철도 시스템은 러시아의 교통 인프라를 강력하게 만들었고 국가 전반에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철도 분야에 꾸준히 투자하며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망을 유지하는 국가 중 하나로서의 입지를 계속해서 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여행하게 된다면 꼭 기차를 타고 이 철도 여행을 경험해 보세요. 전 구간을 다 타보지 않더라도 그 독특한 분위기와 특별한 경험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보드카와 맥주는 인기 있는 음료입니다. 러시아에서는 두 가지 음료가 매우 인기가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섭취합니다. 보드카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가장 널리 소비되는 알코올 음료 중 하나입니다. 보드카라는 이름은 러시아어로 물을 뜻하는 보다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러시아 사람들이 이 음료를 얼마나 일상적으로 마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러시아에서는 2013년까지 맥주를 알코올 음료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러시아인 1인당 연간 평균 약 18리터의 알코올 음료를 소비하는데 이는 건강에 해로운 수준의 2배에 달합니다. 매년 약 50만 명이 알코올 관련 문제로 영향을 받고 있으며 러시아 인구의 약 25%가 55세 이전에 알코올 관련 원인으로 사망한다고 추정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알코올 소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보여줍니다. 러시아에서 알코올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것은 음주가 개인의 건강과 기대 수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카라차이 호수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입니다. 러시아의 아름다운 짙푸른 물빛을 자랑하는 카라차이 호수가 사실은 죽음의 호수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그림 같은 장소는 평화로운 휴식처나 일광욕 장소와는 거리가 멉니다. 1990년대에는 호숫가에 단 1시간만 서 있어도 최대 600렘의 방사선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수치입니다. 카라차이 호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방사능 오염이 심한 호수로 우랄 산맥 남쪽 첼리아빈스크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호수는 18세기에 발견되었지만 1951년부터 소련 최대 핵시설 중 하나인 마약 생산 협회가 방사성 폐기물을 이곳에 버리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위험한 장소로 악명이 높아졌습니다. 이후 이 호수는 리비제브 폐기물 저장소로 개명되었습니다. 수년간 다양한 형태의 방사성 폐기물이 직접 카라차이 호수로 배출되었습니다. 약 260헥타르의 면적을 가진 이 호수는 수심이 산 4m로 얕지만 바닥에는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 퇴적물이 쌓여 있습니다. 이 호수의 방사능 오염도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현장보다 2배나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년 이 호수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은 최대 1억 2천만 퀴리의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카라차이 호수의 방사능 오염을 정화하는 데는 수백 년에서 수천 년이 걸릴 수 있으며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웃지 않는 법을 배운다. 러시아에서는 이유 없이 웃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많은 문화권에서 미소는 행복과 친절의 표현으로 여겨지지만 러시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인들에게 미소는 약함의 표시이거나 불필요한 감정 표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잘 알고 친한 사람들에게만 미소를 짓고 다른 문화처럼 낯선 사람에게는 잘 웃지 않습니다. 따라서 길에서 러시아인에게 미소를 지었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저 문화 차이일 뿐이며 의도적으로 무리하게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 임신 장려의 날, 러시아에는 매년 9월 12일에 열리는 특별한 공휴일, 임신 장려의 날이 있습니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출생지로 유명한 울리아노프스크 지역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이날은 러시아 국민들이 시간을 내어 자녀를 가지도록 장려하기 위한 날입니다. 실제로 이 휴일은 효과를 보고 있으며 매년 6월, 휴일로부터 정확히 9개월 후 출생률이 급증합니다. 울리아노프스크에서 6월 12일 러시아의 국경일에 출산한 가족에게는 자동차, 냉장고, 현금 등 다양한 경품이 주어집니다. 또한 러시아는 출산과 관련된 여러 기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역사상 가장 많은 자녀를 낳은 여성은 18세기에 살았던 러시아 여성 발렌티나 바실리오. 그녀는 쌍둥이 16쌍, 새쌍둥이 7쌍, 넷쌍둥이 4쌍을 낳아 총 69명의 자녀를 40년 동안 출산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매우 놀랍고 흥미로운 기록입니다. 날씨가 추울수록 사람들은 더 활발해진다. 얼음의 땅으로 알려진 러시아는 특히 시베리아와 극동지방과 같은 북극 지역에서 매우 혹독한 날씨를 겪습니다. 기온은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혹독한 겨울에도 러시아 사람들은 평소처럼 생활을 이어갑니다. 사람들은 출근하고 통근하며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여가 생활까지 즐깁니다.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의 주민들은 이러한 극한 환경에 적응하는 자신들만의 방법을 개발해 왔습니다. 두껍고 따뜻한 옷을 입는 것부터 눈길에 적합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까지 겨울은 단순한 도전을 넘어 일상 그 자체입니다. 얼음 낚시, 스노모빌 타기, 눈축제 같은 전통적인 겨울 활동들은 혹한 속에서도 꾸준히 이어집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혹독한 날씨에 맞서며 살아가는 강한 정신력과 준비성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생활 방식은 그들의 문화와 민족 정체성에 깊이 뿌리내려 세대를 거쳐 계승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놀라운 삶의 방식이며 가장 게으른 사람에게조차 영감을 줄 수 있는 삶입니다. 보시다시피 러시아는 이상하고도 매혹적인 것들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러시아를 여행하면서 이러한 특이한 점들을 마주하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이 하얀 곰의 나라에서의 일상입니다. 오늘 소개된 러시아의 독특한 점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피닉스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